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수의 양감, 즉 물건들이나 어떤 물체들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느끼는 감각인 수의 양감을 기르기 위한 보드게임 크로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수세기를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쯤 되면 숫자를 알고 오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대부분 집에서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세보면서 이건 몇 개야? 라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아이들에게 익히게 만드는데요. 보드게임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수를 세고 싶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크로싱이라는 보드게임으로 누가 더 많은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수세기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영상 속에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게임 안에는 다양한 구성물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버섯 타일들이 이렇게 있고요. 앞뒤로 똑같습니다. 그냥 캐릭터 타일은 앞부분은 캐릭터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뒷부분은 캐릭터가 어떠한 동물을 타고 보석들을 갖고 어디로 날아가는 듯한 장면이 있는데요. 잠시 뒤에 이 캐릭터의 앞면과 뒷면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 보석들이에요. 보석들도 이렇게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팅을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참여하는 사람들, 플레이어 수보다 하나가 적은 만큼의 버섯 타일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수만큼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 총 6종류가 있는데요. 6종류의 캐릭터 중에서 원하는 캐릭터를 골라서 이렇게 둡니다. 그 다음 이 보석이라고 했죠? 이 보석들을 검은색 주머니에다 넣고 잘 섞은 다음에 두 개씩 여기다가 올려놓습니다. 버섯 타일 위에 올려놔요. 자, 세팅을 했습니다. 게임을 실제로 해보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 게임은 동시에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3명의 플레이어가 하나, 둘, 셋 하면 자신의 손가락으로 원하는 버섯 타일 위에 있는 보석을 가리키면 됩니다. 이렇게요. 또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때 동시에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은 걸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보석을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대신 반면에 혼자서 버섯 타일을 선택했다면 그 위에 있는 보석은 모두 자신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부터는요, 새로 2개씩 버섯 타일 위에 보석을 이렇게 보충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선택의 가지수가 하나 좀 추가됩니다. 아까는 보석 타일이 버섯 위에만 있었는데 이제 보석을 가지고 간 사람 캐릭터 위에도 보석이 놓여 있죠. 이 보석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 둘 셋 할 때 다른 사람의 캐릭터 위에 올려져 있는 보석도 가리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아무도 가리키지 않았다면 이 보석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석을 이미 가지고 간 사람 뺏기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턴부터는, 두 번째 턴부터는 내 보석을 지키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턴에 보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 보석, 자기 캐릭터 위에 있는 보석을 손으로 이렇게 감추세요. 그 다음에는 이 보석 2개를 자신 앞에 완전히 갖다 놓고 캐릭터 타일을 뒤집어서, 자, 뒤집어가지고 이제 한 턴 쉬고 이 보석은 내가 가져갈게, 이런 의미로 캐릭터 타일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캐릭터 타일이 뒤집히지 않는 두 사람이 플레이를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나면 다시
캐릭터 타일을 앞면으로 뒤집고 플레이를 지속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라운드 턴이 지속되면 2개씩 보석들을 보충해서 계속 버섯 위에 보석을 쌓아 올려주세요. 모든 보석이 주머니에서 사라진다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네, 자,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해보고 점수를 어떻게 내는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원게임의 룰은 이렇습니다. 보석의 색깔이 이렇게 빨강, 노랑, 파랑이 각각 하나씩 있을 경우에는 5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투명한 보석 하나는 하나당 2점씩 봐요. 그리고 조합이 완성되어 있는 것들, 자, 이렇게 완성되면 5점이라고 했죠. 자, 이 위에 있는 캐릭터 보면 지금 빨강, 노랑, 파랑이 완성되어 있는 게 없죠. 이런 경우에는 각각 하나씩 1점으로 계산하고요. 투명 보석 하나는 2점 이렇게 계산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캐릭터의 경우에도 낱개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각각 1점씩, 그리고 투명 보석은 2점씩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세기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누가 더 많이 가졌을까 라는 비교를 통해서 수세기의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한 점수 내는 방식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모두가 가져간 보석들을 하나씩 함께 세보세요. 자, 이렇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나면 맨 위와 아래에 있는 캐릭터는 더 이상 가지고 갈 것이 없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 가운데에 있는 캐릭터가 하나, 둘, 세 개를 더 많이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원래의 게임처럼 노랑, 파랑, 빨강이 묶여서 5점이 된다는 규칙은 아직 어린아이들한테, 입학 전 아이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색깔 구분 없이 하나당 1점으로 계산하고 동시에 같이 하나씩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보석들을 1대1 대응을 시켜가면서 수를 세면 자연스럽게 누가 더 많이 보석을 가졌는지도 알 수 있고요. 수도 자연스럽게 세게 돼서 아이들이 이렇게 묶여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세고 보니까 가운데 있는 친구가 좀 더 많이 가졌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세한 차이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보석 덩어리를 가지고 가는 게 더 유리하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알게 되고요.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수세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를 세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합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세보는 것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보면서 주변에 있는 물건을 세는 것도 하면 훨씬 더 흥미를 가지고 수를 세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크로싱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보드게임은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부모님과 선생님이 같이 게임 하자는 말만 해도 아이들은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그 감정을 온몸에 넣어주게 될 거예요. 아이들과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신다면 아이들은 그 순간을 매우 특별하게 기억할 겁니다. 아이들과 보드게임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 크로싱이었습니다.